그렇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대체 상고법원이 뭐길래 이렇게 무엇이 뽑아봤습니다. 간대? 상고법원이 무엇이 간대? 야,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어제 네. 이제 공개되지 않았던 네. 196건의 네.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문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를 딱 하나만 뽑았습니다. 이렇게 네. 문건 특집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요. 세고 그렇습니다. 굵게. 예.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서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 국회, 언론의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이 됐는데 네. 국회 쪽이 좀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네. 법원행정처가 2015년 3월 작성한 그 문건을 보면은요. 행정처가 법사위원들 성향에 따라서 네. 찬성 유보 반대로 분류를 했거든요. 음. 근데 김진태, 김도읍, 이한성, 전해철, 서기호 의원 등 5명을 상고법원 반대위원으로 지목을 했고요. 네. 설득을 위해서 접촉 루트, 지역구 현안, 뭐 대화 소재 이렇게 좀 치밀하게 또 대응을 좀 아유, 준비를 했습니다. 상당히 꼼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당시 법사위원장이 이상민 의원이었거든요. 예. 이상민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네. 해당 의원 지역구에 전산정보센터를 설립하는 문제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방안도 제시가 됐습니다. 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이게 선거 공약을 대법원이 짜줘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 대법원에서 특정 정치인의 지역구에 맞춤형. 네. 근데 이게 대법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정당이 하는 일이지. 정당이 하는 일을. 대법원이 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상고법원의 김진태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네, 반대를 네. 했거든요. 그렇죠. 이 김진태 의원을 설득하기 검사 위해서 출신들이 다 반대예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예. 공안 전담 재판부 설치가 설득 방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음. 이 김진태 의원이 공안검사 출신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통해서 네.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참 꼼꼼하게 전략적으로 맞춤형. 맞춤형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니즈에 맞춘.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전략들을 써서 근데 상고법원을 만들려고 했다. 문건을 보면 예.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요? 국회 전략 그 설득 전략 문건에 네. 설득 거점 의원, 키맨 활용 의원, 키맨.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예. 이런 단어들을 대법원이 사용했다는 걸 키맨은 누굽니까? 일단 설득 거점 의원, 예. 새누리당 이병석, 김무성, 유승민 의원, 그리고 예.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이춘석, 전병헌 의원 등을 꼽았고요. 이분들이 이제 그 설득 거점 의원으로서 당 내부를 이제 설득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했다는 것 자체도 일단 충격적이고요. 예. 키맨은 누굽니까? 키맨. 예. 참. 키맨은 예. 지금 제가 예. 여기 언급을 안 해왔는데 예. 아무튼 설득 거점 의원과 예. 키맨 의원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득하는 방안을 대법원이 마련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재밌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예. 판사 출신의 홍일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은 개인적인 민사 사건. 그렇습니다. 예. 그 의혹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그렇죠. 있는데 법원행정처의 법사위원 설득 전략의 핵심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홍 의원은 당시 행정처에 자신이 피고인 민사소송 재판 관련 선처를 요청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뭐 계속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 실제로 국민들이요. 야, 이 정도면 우리 대법원 안 되겠다. 뭔가 본인들이 다 이제 아는 사람들이고 선후배로 인맥관계로 지역으로 그리고 학교로 다 연결이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 해결이 쉽지 않겠다 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그 특별재판부를 위한 특별법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 함께 듣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문건 보셨죠? 다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예. 예, 자, 지금 시간도 좀, 예. 네, 그 196개 문건을 그 공개를 했는데 그 뭐 하나하나 국회의원님들께서는 하나하나 다 뜯어서 내밀하게 분석하셔서 향후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동안 예고는 됐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이야 라고 국민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인 느낌은 상고법원을 위해서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움직였구나라는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기존에는 주로 청와대와의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미공개됐었던 문건이 어제 공개되면서 언론, 국회, 그리고 심지어는 민병과 같은 시민사회 단체에 관련된 그렇죠.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예. 전방위적으로 움직였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하야 대응 문건 이런 것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슨 정보기관처럼 그렇게 문건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모든 시국 현안들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국민들이 제일 그 관심 있어하고 초미의 관심사인 것이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좀 만들어서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공청회도 여셨는데요. 관련해서 국회에서 어느 정도나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지금 공청회를 거쳐서 다음 주 말 정도에는 발의를 할 건데요. 네. 문제는 이제 야당 의원님들이 얼마나 찬성을 해주느냐일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갑갑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법원행정처에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네. 야당 의원님들 중에 일부는 재판 거래가 없었다라고 단정을 지으시고 재판 거래 잠깐만요. 재판 거래가 없었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어느 당에? 그것까지 제가 한번 법사위 발언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국회 속기록을 저희가 찾아봐야 됩니까? 네. 네. 야당 의원님이라면 어느 당인지 짐작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발언하셨고, 네. 심지어는 이제 법원행정처장에게 그런 식의 답변을 하도록 좀 압박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어요. 재판 거래가 없었다라는 발언을 압박하는 형식의 상황이 연출됐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은 아마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도 찬성은 안 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근데 어제 이제 비공개였던 문건이 공개되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분들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특별재판부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별재판부라는 거를 우리 역사에서 만든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 네, 2번 있었어요. 네. 2번 있었는데 네. 한 번은 이제 반민특위 때 한 번 만들었었고 네. 두 번째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한 번 만들었었는데 예. 이름은 저희가 지금 특별재판부라고 썼지만 그 전에 그 2번의 사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일종의 그 법원의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형태예요. 예. 예, 법원의 내부에 있는 판사들 중에 예. 이런 판사가 이 사건을 맡거나 또는 영장에 대해서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음흠. 외부인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은 네. 그 추천된 판사 중에 한 명을 또는 예. 재판부를 예.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 한 명을 재판부로 지명을 해서 이 재판을 하게 되는 이런 말씀이셨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현직 법관들이 과거에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에 가담했던 일종의 이제 부역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직위 해제를 하거나 징계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법조계 의견도 있더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업무 보고 때 질문을 했더니 네. 지금 이제 주로 많이 관여했다고 생각되는 판사들 중에 예. 몇 명의 경우에는 지금 그 재판 업무에서 배제를 했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몇 명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역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지금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공개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한테 자료를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주진 않았고요. 근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다라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몇 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그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국민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상히.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좀 확인이 되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이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야당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아서 이 법안이 아예 그 서원조차가 잘 안 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야당 스탠스에서는 이 법을 반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하.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공개된 문건이 담고 있는 내용에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야당이
기존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사실은 이제 법원 내부에 어떤 판사가 어떤 사건을 맡는지에 대해서 외부에서 관여하는 건 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이제 수사 단계에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그렇죠. 있는데 예. 강제 수사가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 기소된 뒤에 재판에 관련된 심리도 공정하게 과연 진행이 될 것이냐 이 예. 부분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 특별재판부 구성안 내놓으신 걸 보면 그 대한변협 판사회의 시민사회 3명씩 해서 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특별영장 전담 판사를 2배수로 추천받아서 이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판 진행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이유는 있으신가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재판 진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 붕괴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을 좀 진행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민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판 진행 경과를. 예.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국민분들의 신뢰를 좀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재판 거래 의혹의 피해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네네. KTX 여승무원들도 그렇고 뭐 여러 지금 뭐 드러나는 이를테면 강제징용 사건 또 위안부 할머니들 소송 뭐 등등 수많은 그 피해자들이 있는데 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재판 절차에 관련된 특별법이 하나 있고요. 네. 특별법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게 바로 피해 구제에 관련된 특별법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네. 재심이 진행될 경우에 소송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소송 비용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전화 인터뷰여서 길게 말씀 듣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만간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서 상세하게 내용을 좀 전해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답답해요. 그죠? 야당의 반대로 이 법안 자체가 네. 만들어지지도 못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야죠. 그러니까요. 네. 예. 이 상황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대법원이 이런 예. 문건을 작성을 해서 예.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자체가 그렇죠. 정상적인 민주사회에서- 사회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이 정상이 아닙니다. 네. 그 영화 대사가 생각나요. 어이가 없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당근 그리고 설득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채찍도 있죠. 채찍. 채찍은 특히 네. 이제 정의당 서기호 전 의원을 예. 고립시키기 위한 그런 고립 작전.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기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 북부지법 판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카이 빅엿 이런 그렇습니다. 표현을 페이스북에 써서 이제 제명해서 탈락을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일정하게 좀 압박을 하는 그런 또 대응 문건도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분이 이제 상고법원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한 명을 고립하고 나머지는 설득해서 네. 이 상고법원 설치를 통과시키려고 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좀 딱 되는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상 그 박근혜 정권하고 함께 그 재판 거래를 도모한 이런 흔적도 좀 나왔나요? 아니 이게 박근혜 그 청와대에게 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상고법원이라든가 대법원의 어떤 독립성을 네. 그냥 헌납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문건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고법원 구성과 관련해서 네.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제안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법원이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데 청와대에게 그런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네. 취임하는 첫 해부터 네. 퇴임하는 그날까지 사법부 독립을 제일 강조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뒤로는 이제 이렇게 이런 문건을 작성을 해서 해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를 하려는 그런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 이 정도 되면은 좀 빠른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놀이터에 드네요. 한번 다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습니다. 놀이터에 나와서 네. 날은 덥지만 네. 그래도 놀이터에 나와서 도대체 이 문건들을 왜 작성을 했던 것인지 네. 예, 얘기를 좀 일단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기가 막힌 내용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조선일보는 예. 뭐 상고법원 설치 법안 발의 직후에 네. 조선일보의 설문조사 칼럼 좌담회를 집중 요청을 한다. 그래서 뭐 설문 비용을 광고비로 보내서 뭐 이렇게 좀 한다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건 예. 이게 이대로 이제 그대로 실행이 되진 않았습니다. 조선일보가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성만 된 것이지 실행되지는 않았다라는 네.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요. 예.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싸고 논조가 네. 초기와는 조금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처음에는 예. 이거는 입법과 사법의 불륜이다. 이런 어떤 논조를 보였다가 어허. 조금씩 이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찬성 기고문도 실리게 되고요. 또 문건 작성 직후인 네. 이 대법원의 문건 작성 직후인 상고법원이 필요하다는 기고문도 많이 실리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네. 미묘하게 논조가 좀 변한 측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오늘 해서 전 언론이 이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조선일보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했었던 정황,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다 대서특필 보도가 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조선일보는 오늘 사회면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획 단계였지 예. 실제로 실행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기사를 좀 강조를 했고요. 그렇군요. 특히 뭐 경향신문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하면서 경향신문이요? 네. 예. 뭐 조국 지금 아, 민정수석을 예. 활용하려 한 예. 그런 부분도 언급을 하면서 아. 조선일보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거는 굉장히 좀 경계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조선일보만 그런 로비의 대상이었던 게 아니라 경향신문도 로비의 대상이었다. 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건데 문건이 몇 개라고 그랬죠? 조선일보 관련 문건은 10건 정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조선일보가 또 어제 입장을 냈는데요. 네. 법원행정처 문건은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을 한 것이다. 조선일보와는 무관하다. 만일 조선일보와 관련된 것처럼 보도를 할 경우에 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네. 사실 뭐 이런 입장 밝히는 것도 저는 뭐 조선일보 판단이니까요. 존중은 네. 하겠지만 네. 이 정도 지금 의혹이 제기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시 뭐 기고문이라든가 이런 네.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게재를 했는가를 상세히 독자들에게 그렇죠. 저는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어떠한 경우라도 이렇게 로비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언론으로서 굉장히 불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법원이든 그 밖에 누가 됐든 언론을 이런 도구 또는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언론도 대응 계획을 세웠다면서요? 뭐 JTBC, 네. KBS, 예. SBS 예. 다 이렇게 그때 당시 이제 각사마다 보도 간부들을 뭐 접촉 혹은 예. 접촉을 시도했다. 프로그램명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썰전 뭐 이렇게. 뭐 뉴스룸, 예. 뉴스, 네. KBS 뉴스, 9시 뉴스 다 이제 언급이 되거든요. 네. 해당 언론사도 제가 봤을 때는 네. 적절한 좀 해명을 좀 내놓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또 공개하지 않은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이해가 예. 안 가는데요. 20대 국회의원 분석이라는 문건이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이거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예, 지금 현역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가까운 법조인이라든가 주요 이력 평판, 사법부에 대한 인식 등을 정리를 해서요. 이걸 왜 정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판조회까지. 아니 이거 사실상의 사찰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대법원 쪽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저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대로 대법원을 놔두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란 굉장히 요원한 상황이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국회가 만약에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촛불을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사법부가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개혁을 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11년 만에 폭염인데 네. 촛불을. 선풍기 어때요? 선풍기. 괜찮은 것 손선풍기. 같습니다. 손선풍기 운동. 손선풍기를 들고 하는 건 어떨까요? 네. 답답한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